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네, 오늘 쌍선형 형식과 2차 형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쌍선형 형식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한데 번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로는 우리 교재 6장 8절에 bilinear form, bilinear and quadratic forms 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거였냐면 V 크로스 V, 그러니까 V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서 이제 F의 원소를 내보내는 그런 함수잖아요.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이 이제 first factor에 대해서 리니어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뭔 얘기를 했었냐면 두 번째 second factor에 대해서 conjugate linear 뭐예요? conjugate linear 이렇게 불렀었던가요? 여튼 그런 성질이 있었죠. 이제 이런 친구의 약간의 일반화입니다. 정확하게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화라기보다는 이제 real inner product의 일반화로 바이리니어 폼을 얘기를 할 텐데, 자, 데피니션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let V be a vector space over F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텐데요. 이 친구가 바이리니어 폼이다. 이너 프로덕트도 정의역이 V 크로스 V였고 공역이 F였어요. 여튼 바이리니어 폼이다 라고 하는 거는 H라고 하는 친구가 linear in each variable, 이 성질이 성립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는 linear in each variable이 아니에요. 세컨 variable에 대해서는 conjugate linear 했죠. 그러니까 상수배를 꺼낼 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conjugate transpose를 컴플렉스 conjugate을 취해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는 바이리니어 폼이 아닙니다. 그 점은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real 이너 프로덕트는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when the other variable is fixed, 이것을 우리가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그 식으로 굳이 쓴다면 ax1 플러스 bx2, y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ahx1, y 더하기 bhx2, y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세컨 팩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x, ay1 플러스 by2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를 우리가 ah의 x, y1 더하기 bh의 x, y2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ab는 스칼라, 그리고 x, y, x1, x2, y1, y2는 v의 원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디터미넌트 공부했을 때 멀티리니어 폼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친구의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멀티리니어 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만 딱 움직였을 때 걔가 리니어하게 쪼개지면 그걸 멀티리니어 폼이라고 했는데, 그 멀티리니어 폼은 v 크로스 점점점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n개짜리였는데 얘는 딱 2개짜리로 약간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in 멀티리니어 폼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인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리니어 폼의 모임을 우리가 BV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Bilinear forms on V by BV 이렇게 작성을 해봅시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F가 실수인 경우에 이너 프로덕트가 바이리니어 폼의 예시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는 그렇지 않아요. 복소수인 경우에는 inner product is
not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may not be a bilinear form이라고 할게요. v가 0인 케이스만 아니면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여튼 네. may not be a bilinear for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또 그러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말고 바이리니어 폼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real 이너 프로덕트에서도 그러니까 F가 실수인 경우에서도 이제 이너 프로덕트 외에도 바이리니어 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자, A1, A2라는 점, R2의 점이죠. 뭐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튼 R2의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걔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걸 이제 2A1 B1 더하기 3A1 B2 더하기 A2 4A2 B1 마이너스 A2 B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bilinear form on R2가 됩니다. C2에서도 bilinear form이 되고요. R2에서도 bilinear form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F2에서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bilinear form on R2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이너 프로덕트는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0,1, 0,1을 넣으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같은 걸 넣었는데 음수가 났으니까 이 친구가 이너 프로덕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아닌데 바이리니어 폼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제 넣으면 되니까 이게 넣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를 여러분이 X라고 하고 이 친구를 Y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X랑 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코닉 섹션 단원에서 조금 열심히 배우셨으면 이게 좀 할만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얘를 우리가 X 트랜스포즈 AY 형태로 쓸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쿼드라틱 폼에서도 그때 그 쿼드라틱 폼 여튼 코닉 섹션에서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이 친구를 xy 1, 3 나누기 3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적었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도 약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A1, A2라고 하는 거를 행벡터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가 있는 2x2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b1, b2라는 열벡터로 적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도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좀 안 익숙하면 지금 알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where a는 A1, B1 자리 앞에 개수가 2잖아요. 그러면은 1,1 성분의 2를 적으시면 돼요. 얘는 이제 A1, B2의 개수가 3이잖아요. 그러면 1,2 성분의 3을 적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4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얘가 나와요. 네, 실제로 해볼까요? 자, A1, A2, 2, 3, 4 마이너스 1이랑 B1, B2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A1 플러스 4A2 그 다음에 3A1 마이너스 B2 그죠? A2 얘랑 이제 B1, B2랑 하는 거니까 2A1 B1 더하기 4A2 B1 더하기 3A1 B2 마이너스 A2 B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게 낫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2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H가 바일리니어 폼이라는 걸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HAX1 더하기 BX2, Y가 쪼개 쓸 수 있는지 궁금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AX1 더하기 BX2의 트랜스포즈의 AY니까 이걸 해주면 전개를 할 수 있죠. 트랜스포즈 갈라쓸 수 있고 곱에 대해서 행렬도 갈라쓸 수 있으니까 분배 법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AX1의 트랜스포즈 AY
더하기 bx2의 트랜스포즈 ay가 되니까 이게 a의 hx1, y 더하기 b의 h의 x2, y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친구를 굳이 막 복잡한 계산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적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다 바이리니어 폼이겠죠. hx, y를 x 트랜스포즈 ay라고 적으면 여기서 a는 n by n 매트릭스 그리고 x랑 y는 fn의 원소 이렇게 적으면 이 친구는 다 이제 바이리니어 폼의 예시가 됩니다. Bilinear form on f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거 말고도 바이리니어 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없습니다. 이게 모든 바이리니어 폼의 예시가 되거든요. 이게 모든 바이리니어 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바이리니어 폼의 성질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자, let H be a bilinear form on V. 자, 첫 번째 성질은 V 안의 각각의 X에 대해서 우리가 bilinear form이 있어서 bilinear linear function LX라는 게 있어서 V에서 F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Y를 HX, Y로 보낼 거예요. 각각의 X에 대해서 X를 고정시켜요. 그러면은 리니어 펑션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리니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예시를 들어보면 이 H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쪽을 하나 고정을 시켜요. 예를 들어 1,0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0으로 고정시켰을 때 이 함수가 b1, b2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lx b1, b2라고 쓰는 거죠. 여기서 x는 1,0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 1, 0을 넣으면 그죠? 1, 0을 넣으면 이게 2b1 더하기 3b2 이렇게 돼서 리니어 펑션이 되죠. 지금은 예시를 통해서 봤지만 그냥 정의대로 봤을 때도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y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게 지금 정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x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h가 바이리니어 폼이면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다른 변수만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그 친구가 리니어 펑션이다 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각각의 이제 y에 대해서 사실 똑같죠. x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리니어 펑션이 있는데 ry라고 하는 리니어 펑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첫 번째 팩터를 고정을 시켰다면 이번엔 두 번째 팩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x를 hx, y로 보내는 이제 리니어 펑션이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바이리니어 펑션이 있으면 바이리니어 폼이 있으면 각각의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 x를 lx로 그 x마다 우리가 리니어 펑션 lx를 잡았죠. 맞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바이리니어 폼을 잡았더니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각각의 v마다 함수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잡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얘는 그럼 어디에 있는 함수예요? v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v에서 리니어 펑션이 그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펑션이니까 v에서 lvf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사실 이 친구도 리니어 펑션이거든요. 여러분이 x 플러스 y가 lx 플러스 y로 갈 텐데 이 친구가 lx 더하기 ly라는 걸 보일 수 있고 이거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ax라고 하는 친구가 lax로 갈 텐데 이 친구가 alx랑 같다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게 v에서 lvf로 가는 함수도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살고 있는 펑션이냐면 l v
F에 살고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BV에 있는 바이리니어 폼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펑션을 하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거꾸로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펑션마다 BV에 있는 원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관계에 있습니다. 얘가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가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관계에 있어요. 괜찮죠? 사실은 이게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루잖아요. 이 BV라는 것도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루거든요. Theorem 6.31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소모피즘이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우리가 이제 Theorem 6.31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벡터 이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게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괜찮죠? 그래서 1번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사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 명제도 비슷하게 BV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각각의 V마다 이렇게 함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LVF로 보내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H마다 X를 RX로 보내는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아이소모피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아마 이제 어디야 대학원 대수 하시면 조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표기를 보통 쓰냐면 바이리니어 폼 BV라는 표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 표기보다는 이제 이 표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소모피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요. 네, 이 정도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적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적진 않겠습니다. 지울게요. 여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딱 여기만 적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은 되게 쉬운 성질인데 한쪽이 0이면 하나라도 0이면 그냥 전체 그 값이 0이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0이에요. For all x in b.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의상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니까 여러분이 0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0 곱하기 hx, 0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0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0이면 그 하나의 팩터가 0이면 그럼 전체적으로 그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은 0 넘 0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성질 아니고 이제 x 플러스 y, z 플러스 w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약간 분배 법칙 하듯이 쪼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랑 비슷하게 이너 프로덕트에서도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쪼개 썼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성질이 결론적으로는 다 이 리니어하다 이 성질만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쪼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고요. x, y, z, w는 다 V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친구들을 h, z, y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랑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여기에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너 프로덕트는 정의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맘대로 바꿔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symmetric bilinear form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의에 포함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걸 바꿀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건데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 y를
hx, y로 보내면 그건 h죠. 그게 아니라 hy, x로 보내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여전히 바이리니어 폼이에요. 이것도 뭐 당연하죠. 굳이 증명을 할 것도 아니긴 하죠. 그죠?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게 h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궁금하면 여기 입장에선 첫 번째 팩터에서 리니어한지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게 이미 정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J가 이제 바이리니어 폼이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이리니어 폼의 기본적인 성질이고 뭐 이거 굳이 외울 건 없죠. 그냥 그런 게 이런 뭐 당연하겠구나,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1번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BV라고 하는 게 벡터 스페이스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let V be a vector space over F. 그러면 BV, 바이리니어 폼들의 모임이 이게 subspace of F,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이게 뭐냐면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입니다. 그 함수들의 모임은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룬다라고 굉장히 많이 했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실함수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실함수가 아니더라도 채로 가는 함수들, 우리 실함수들은 공역이 실수인 함수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역이 이제 체인 함수들의 모임도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뤄요. 그건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바이리니어 폼은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함수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BV라고 하는 게 F,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그러니까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सब셋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0이 있는지, 더스매드에 닫혀 있는지, 스칼라벨에 닫혀 있는지 그 세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0이 들어있는 거 맞나요? 0이 들어있죠. F, V 크로스 B에서 F로 가는 함수 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0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 0 펑션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리니어 폼의 일종이죠. 0 is clearly a bilinear form on V. 0 펑션은 모든 걸 다 0로 보낸 함수니까 정의상 어때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면 뭐 다 0인 거 맞으니까 당연하게도 0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폼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더스매드에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H1하고 H2라고 하는 친구가 BV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H1 플러스 H2가 BV 안에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H1 플러스 H2가 이제 리니어한지 멀티리니어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을 때 얘를 우리가 쪼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의상 H1에 AX1 더하기 BX2, Y 더하기 H2에 AX1 더하기 BX2, 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갈라쓸 수 있죠. 첫 번째 팩터를 갈라쓰면 H1하고 H2가 바이리니어 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라쓸 수 있고요. 이렇게 갈라쓰고 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합치고 이 친구랑 이 친구 합치면 되겠죠? 합쳐주시면 A의 H1 더하기 H2의 X1, Y 더하기 B의 H1 더하기 H2의 X2,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똑같겠죠, 아규먼트가. 네,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가 체에 있고 그 다음에 H가 B 위 안에 있을 때 CH라고 하는 친구가 또 바이리니어 한지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AX1 플러스 BX2, Y가 있었을 때 이걸 갈라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정의상 CH의 AX1 플러스 BX2, Y고요. 또 H가 바이리니어 하니까 쪼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주면 이게 A 곱하기 CH의 X1, Y 더하기 B 곱하기 CH의 X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CH가 이렇게 갈라 썼습니다. 여기를 갈라 썼죠. 네, 그래서 증명 끝.
물론 이제 두 번째 팩터도 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BV라고 하는 게 서브스페이스다. 다시 말하면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날 하던 연산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 전에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화가 바이리니어 폼이라 했는데 사실 복소수인 경우는 이게 일반화가 아니잖아요. 바이리니어 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소수인 경우에 이게 약간 일반화를 하려면 그때 이제 에르미션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얘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루지 않을 거라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좋습니다. 에르미션 폼 맞죠? 제가 확인을 빨리 해볼게요. 그게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랑 같은 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다 똑같은데 이너 프로덕트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파즈델 데피닛 조건이 없는 거 그거를 이제 에르미션 폼이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컴플렉스 이너 프로덕트의 하나의 일반화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이리니어 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아직 의무는 모든 바이리니어 폼이 아까 지금 이렇게 써진다 그랬는데 그걸 아직 얘기를 안 했죠. 네, 바이리니어 폼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바이리니어 폼마다 하나의 행렬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이리니어 폼의 행렬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이 행렬 표현이 있듯이 바이리니어 폼도 행렬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Let V be a vector space over F with a basis beta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or H in BV 바이리니어 폼 H에 대해서 푸사이 베타 H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제 행렬 A로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의 I, J 성분을 H의 VI, VJ로 정의할 거예요. 정의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H라는 바이너리 폼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냥 AIJ, I, J 성분에 있는 친구는 VI라고 VJ를 넣은 걸로 그냥 정의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정의는 베타에 의존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타라는 기호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si 베타 h라고 하는 친구를 the matrix representation of h를 matrix representation 하는 건데 with respect to beta 베타에 관해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지금 기저에 의존하는 정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바로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hx, y를 아까 봤던 그 친구로 정의를 해봅시다. a는 2, 3, 4 마이너스 그리고 x, y는 f2 안에 있는 이거 아까 봤었던 리니어 트랜스폼이 바이리니어 폼이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 쓰기 귀찮으니까 얘로 쓴 거예요. 자, 이 친구의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하고 조금 다른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을 찾아봅시다. 자, 베타를 1,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R2 혹은 F2의 베이시스가 되죠. R2라고 할게요. 편의상. 네, R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마라고 하는 친구를 1, 0, 0, 1 이렇게 잡으면 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얘 먼저 해볼까요? 좀 편한 거부터. 네, 이 친구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1, 성분에 뭘 적으면 된다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넣은 걸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0, x 자리에 1, 0, y 자리에 1,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 0, 2, 3, 4, 마이너스 1에 1, 0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2에 3에 4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0, 0 여기에 이제 1, 0을 또 해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여기에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해보면 여기 3 나오고 여기 4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좀 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H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떻게 써졌는지를 떠올리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가 A1, A2 이 친구가 B1, B2였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2A1, B1 더하기 3A1, B2 더하기 4A2, B1 마이너스 A2, B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1,0을 넣으면 A1에 1, B1에 1 나머지는 다 0 들어가는 거니까 얘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0, 0,1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1 1 그리고 B2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 거죠.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하고 0,1이 아니라 미안해요. 다시 0,1 X 자리엔 0,1 Y 자리엔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A2가 1이고 B1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사용을 했으면 여기는 A가 지금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아니면 그러면은 조금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자리엔 1,1하고 1,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1,1하고 1, 마이너스를 넣으면 A1 자리에 1, B1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는 A1, B2니까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A2, B1이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1은 4가 되겠네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맞나? 뭔가 이상한데? 다시 맞지 않나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실수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적어놓은 거랑 좀 달라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엔 4가 나와야 된다고 적혀있는 8이 나와야 된다 적혀있는데 이게 플러스 3이네요. A1, B2 하시면 그런가? 지금 제가 뭘 착각하고 있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1,1 자리에는 얘를 두 개 넣는 거죠. 1,1하고 1,1을 넣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튼 1,1을 1,1 넣는 거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8이 나와야죠. 자, 그 다음 여기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자리에는 뭘 넣어야 돼요? 얘하고 얘를 넣는 거죠. x 자리엔 얘, y 자리엔 얘를 넣는 거니까 아까 봤던 2-3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1 자리에는 x 자리에 이 친구, y 자리에 이 친구를 넣어야 되죠. 보이나요? x 자리에 이 친구, y 자리에 이 친구 넣어야 되니까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가 나오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2 성분은 1, 마이너스 1을 x자리에도 y자리에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h가 주어지면 그 h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만약에 베타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h마다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이게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psi 베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과연 1대1 대응일지, 더 나아가서 BV라고 하는 게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루고 행렬도 마찬가지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루니까 걔네들이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될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theorem인데, psi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BV에서 mn by nf로 가고 있는 함수죠. 이게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성립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고 실제로 덧셈 구조, 스칼라베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곱셈 구조를 보존하진 않아요. 우리가 BV라고 하는 게 곱셈 구조가 뭐 아예 정의를 하려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함수의 곱셈, 이게 뭐 정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행렬에서의 합성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렬은 약간 행렬에서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곱셈 구조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는 곱셈 구조까지 보존을 했죠. 그래서 알제브라 아이소모피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곱셈을 좀 보존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덧셈하고 스칼라베는 보존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덧셈하고 곱셈을 보존하는지부터, 덧셈하고 스칼라베를 보존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psi 베타의 h1 플러스 h2라고 하는 게, 이게 psi 베타 h1 더하기 psi 베타 h2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행렬이잖아요. 얘도 행렬, 얘도 행렬이니까 행렬이 같음을 보이려면 i, j 성분, 그러니까 같은 위치의 성분이 똑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i, j 성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의 i, j 성분, 이 친구의 i, j 성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상 이 친구의 i, j 성분은 뭐냐면 베타를 여러분이 v1, 점점점, vn 이렇게 놨을 때 정의상 h1 플러스 h2의 vi, vj 얘가 정의고요. 얘의 정의는 뭐예요? 행렬의 덧셈의 i, j 성분은 각각의 i, j 성분을 더한 거죠. 왼쪽의 i, j 성분은 h1의 vi, vj, 오른쪽의 i, j 성분은 h2의 vi, vj니까 같다는 거는 덧셈의 정의죠. 함수에서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칼라베도 마찬가지예요. psi 베타의 ch라고 하는 친구가 c psi 베타의 h랑 똑같은지 확인하고 싶으면 i, j 성분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친구의 i, j 성분은 ch의 vi, vj가 되고 이 친구 i, j 성분은 ch의 vi, vj가 되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 구조, 스칼라베 구조 보존한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이제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인젝티브하고 서젝티브한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인젝티브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0이나, 그러니까 psi 베타 h가 0이면 h가 0인지 걔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얘가 0이면 h가 0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인젝티비티를 보이는 거죠. 자, psi 베타가 0이, h가 0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가 지로 매트릭스라는 얘기니까 이미 i, j 성분이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뭘 의미하냐면 h, vr, vj라고 하는 게 전부 0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실 같은 말이죠. 근데 어차피 한쪽만 보이면 되니까. 자, h의 vr, vj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확인하고 싶냐면 h, x, y도 항상 0이다. 얘를 확인하고 싶어요. 모든 x, y에 대해서. 얘를 확인하고 싶은데 x랑 y라고 하는 게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갈라 쓸 수 있죠. 앞에 거 끌어내고 뒤에 거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다 갈라 쓰게 되면 이 친구가 전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서젝티비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의의 행렬을 줬을 때 그 행렬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이제 H 그 행렬로 가게 하는 H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A in M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define H x, y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x라고 하는 친구, x는 시그마 ai vi, y는 시그마 bj vj 이렇게 나올게요. 이게 전부 v 안에 있죠. 그랬을 때 h라고 하는 함수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hx, y라고 하는 걸 그냥 뭐 당연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바이리니어 폼이라면 얘가 이제 아까 봤던 대로 시그마 ai bj에 h vi, vj로 쪼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aij가 되도록 a의 i, j 성분이 되도록 잡아야 되는 거니까 hx, y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죠, 그죠? 사실상. 그래서 hx, y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a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고정된 a에 대해서 x, y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well defined 되어 있죠. 왜냐면 이 ai하고 bj는 유일하게 결정되죠. v1부터 vn까지가 베이시스니까 이 코에피션트가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h라고 하는 함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선택에 의존하지 않은 정의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건 h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바이리니어 폼이 될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뭐예요? 이걸 또 행렬 표현으로 적으면 a1, an이라는 행벡터랑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행렬과 b1, bn이라는 열벡터를 이렇게 행렬곱으로 이렇게 곱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그 바이리니어 폼이다,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친구가 바이리니어 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h라고 하는 친구도 바이리니어 폼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fn 크로스 fn에서 그러니까 fn에서의 바이리니어 폼인 거죠. 근데 그게 여기서는 v에서의 바이리니어 폼이다, 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죠. x1 플러스 x2, y가 있으면 x1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x2는 시그마 ai의 2의 vi 제곱 아닙니다. y는 시그마 bi bj vj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정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막 다 쪼개 쓰고 그래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겠죠.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h라고 하는 함수를 잡았고, h라는 게 바이리니어 폼이라는 걸 알고, 즉 bv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친구가 psi 베타로 h를 보내면 a가 된다는 것도 거의 당연한 얘기죠. h vi, vj가 aij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서젝티비티를 보였으니까, 인젝티비티 보였고, 서젝티비티 보였고, 더셈 스칼럽에 보존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따라서 베이시스를 고정시키면 바이리니어 폼을 행렬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더셈과 스칼럽의 측면에서는. 됐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theorem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드는 질문은 베이시스를 바꾸면 행렬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달라질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행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행렬에서도,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LV 크로스 V에서, 그러니까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mn by nf랑 동일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라는 게 디펜됐죠. 이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에 의존하는 그런 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새로운 친구를 잡으면, 그러니까 감마라는 친구를 잡아서 n by n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에 의하여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 이것도 아이소모피즘, 이것도 아이소모피즘. 그럼 t라고 하는 친구가 L 여기서 A로 갔다고 치고 t라고 하는 친구가 B로 갔다고 치면 A와 B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그게 사실은 similar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t라고 하는 친구를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게 a고, t라고 하는 친구를 감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b인데, 그럼 a와 b 사이에는 similar한 관계가 있죠. 왜요? t 감마는 t 베타의 아이덴티티의 감마에서 베타로 가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의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거니까 이걸 p라고 하면 이게 p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similar한 관계 있잖아. A와 B 사이에는 similar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imilarity relation이 중요한 relation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BV라고 하는 바이리니어 폼에서 MN by NF로 가는 프사이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베이시스를 잡으면 MN by NF로 가는 또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BV 안에 H를 가져오면 그 H를 이용해서 첫 번째 맵에 의해서 A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 맵에 의해서 B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럼 A와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좀 잠시 뒤에 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를 컨그런트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B는 P 인버스 AP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P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B는 P 트랜스포즈 AP인 P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다르죠. P 인버스가 P 트랜스포즈랑 같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올토고널이면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 뭔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네, 그걸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좀 뒤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theorem으로부터 알 수 있는 코롤러리를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V의 디멘션이 n이면 그러면은 dimension of BV라고 하는 친구가 n제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BV라고 하는 게 n by nf랑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디멘션이 n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바이리니어 폼들의 모임이 n제곱의 디멘션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Let V be an n-dimensional vector space over F with a basis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H라는 바이리니어 폼이 행렬 A로 간다. 이거랑 동치가 뭐냐면 H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걸 트랜스포즈 취한 거 그러니까 X를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로 적는 거죠. 그거의 트랜스포즈 A, Y 베타 이렇게 생기는 거랑 동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게 사실 했던 얘기예요. 여기 증명 과정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 x가 시그마 ai vi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a1, 점점점,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x의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죠. 근데 그걸 행벡터로 행벡터 다시 말하면 행으로 적었으니까 행렬을 행으로 적었으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한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그쵸 y의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h가 A로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코롤러리라기보다는 그 앞에서 했던 아규먼트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 프사이 베타 h가 a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hx, y가 궁금하면 x를 시그마 ai vi y를 시그마 bj vj라고 했을 때 hx, y라고 하는 게 시그마 AI BJ의 H의 VI, VJ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H, VI, VJ가 AIJ라고 하는 게 지금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 AI BJ의 AI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A1, AN, A의 B1, BN이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X 베타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게 Y 베타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같은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I, J 성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프사이 베타 H의 I, J 성분이라고 하면 H의 VI, VJ인 거잖아요. 여기서 V1부터 Vn까지는 베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앞에서 썼던 노테이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HVI, VJ가 궁금한 여기에 의해서 1, 그러니까
EI 트랜스포즈 A의 EJ로 보는 거죠. E1부터 EN까지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 for FN. 얘는 뭐예요? A i, j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i, j 성분이 똑같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긴 썼는데 이게 사실 앞에서 그냥 했던 아규먼트거든요. 이게 처음 본 아규먼트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했던 아규먼트니까 굳이 다시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코롤러리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V가 FN인 특수한 케이스를 볼게요. Let beta be the standard basis for FN. 그러면 psi 베타 H가 A의 필요 충분 조건을 HX, Y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그냥 이게 X랑 똑같은 거죠. X 트랜스포즈 A의 Y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롤러리 2에서 바로 나오는 코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게 psi 베타라는 게 지금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지금 BV에서 n by nf로 가는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모든 바이리니어 폼은 어떤 A랑 지금 대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응 관계에 대해서 hx, y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모든 바이리니어 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지금 코롤러리 3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이리니어 폼의 정의를 배웠고 바이리니어 폼이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이룬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바이리니어 폼을 행렬과 대응을 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대응 방식이 리니어 트랜스폼에서의 대응 방식과 같은 건 아니에요. 리니어 트랜스폼의 대응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튼 이게 똑같진 않지만 뭔가 이제 굉장히 구조 뭐라고 할까요? 그 대응 방식이 막 처음 본다기보다는 뭔가 어디서 봤던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대응관계에 대한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타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for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친구도 디터미넌트가 우리 멀티리니어 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폼이 되거든요. 멀티리니어 폼이니까 디터미넌트도 바이리니어 폼. 지금은 R2에서니까 n은 2인 케이스에 대해서 멀티리니어하다는 건 바이리니어하다는 거죠.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바이리니어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도 어떤 행렬에 지금 대응이 돼요. 그 행렬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1 성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디터미넌트 10, 10을 찾는 거니까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 성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 10, 02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 성분에 들어가는 건 0, 1, 1, 0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디터미넌트 여기 2,2 성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 0, 1, 0, 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응하는 행렬은 이 친구다. 언제? R2에서는 그렇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x, y라고 하는 친구를 x transpose 0, 1, minus 1, 0에 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예, 이렇게 바이리니어 폼을 행렬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도 행렬과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R2에서. R3에서는 그게 좀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트라이리니어 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멀티리니어한데 바이리니어는 아니죠. 3개의 팩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행렬과 대응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시간에 하죠. 자, 컨그런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의 자체는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A, B가 n by n 매트릭스다 라고 했을 때 B가 congruent to A congruent to A 라고 하는 것은 invertible 매트릭스가 있어서 Q in M n by nf such that B를
Q transpose AQ 형태로 쓸 수가 있으면 우리가 B랑 A가 congruent하다 이렇게 불러요. 맨날 했던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congruence relation은 그 동등관계 equivalence relation의 일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가 A랑 A는 congruent 하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congruent 하면 B랑 A가 congruent 하고요. 세 번째 A랑 B가 congruent 하고 B랑 C가 congruent 하면 A랑 C가 congruent 하다. 이걸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맨날 했던 그 similarity relation에서 했던 그냥 그 증명 방식과 아예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congruence relation이 similarity relation이다 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congruence relation이라고 할 건데 이걸 왜 정의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congruence relation을 정의했습니다. theorem이 뭐냐면 let V be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over F with a basis beta. 그러면 for any basis gamma for V에 대해서 psi gamma H라고 하는 친구는 is congruent to psi beta H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걸 목표로 했었죠. 이 A랑 B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느냐? psi beta H랑 psi gamma H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느냐? congruent한 관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만약에 B라고 하는 친구가 congruent to psi beta H면 그러면 there exists 유니크하진 않아요. 유니크하진 않고 a basis 감마가 있어서 such that psi 감마 H를 B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gruent한 친구는 다 H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감마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네. 유니크하진 않아요. 유니크하지 않은 예시는 H를 0을 잡으면 이게 항상 0이기 때문에 그죠? 감마를 사실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감마를 잡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psi 감마 H라고 하는 친구가 psi 베타 H랑 congruent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증명을 해봅시다. 자, 사실 그냥 노가다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의 그 아규먼트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교재 연습 문제를 이용해서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노가다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네, 새로운 걸 얘기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V1부터 Vn 이렇게 쓰고 감마라고 하는 친구를 W1부터 Wn까지 이렇게 쓸게요. 개수는 똑같죠? 베이시스 똑같은 친구의 베이시스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베타 감마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psi 베타 H라고 하는 친구의 사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psi gamma H라고 하는 친구가 P transpose psi 베타 H의 P가 되도록 우리가 invertible matrix P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P라고 하는 친구가 약간 change of basis에서 있을 그걸 P를 잡는 게 약간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원래 우리가 change of basis에서 했던 거는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P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자리에. 그죠?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T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 자리에 뭘 넣으려고 하냐면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P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P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를 할 건데 이 P라고 하는 친구를 아이덴티티의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P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실제로 같아진다는 걸 사실 발견할 수 있어서 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두 행렬이 같은지 확인을 하려면 i, j 성분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si 감마의 h의 i, j 성분하고 p 트랜스포즈 psi 베타 h의 p의 i, j 성분이 같은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쉽죠. 위쪽은 그냥 h, w, i, w, j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약간의 문제예요. 이 친구를 계산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마음이 아프겠죠. p 트랜스포즈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노가다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의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머리를 써볼게요. 머리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x 트랜스포즈 A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X 내적 AX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를 우리가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X 트랜스포즈 AY라고 하는 친구를 약간 내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내적을 이용해서 보려고 해요. X 트랜스포즈 AY라고 하는 건 이게 X 내적 A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죠? X 내적 A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제곱을 하면 이거는 많이 했던 그 아규먼트니까 제가 왜 그런지 또 설명하진 않을게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적 배울 때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얘를 좀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재 연습 문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장담한 대로 약간 노가다로 하지는 않는 느낌이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친구의 i, j 성분이라는 걸 뭘로 볼 거냐면 여러분이 A의 i, j 성분이라는 건 A라는 행렬에 EI 트랜스포즈 EJ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맞나요?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죠. EI, j 성분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EI 트랜스포즈 EJ로 계산되는 것이다. 걔로 활용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EI의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psi 베타 H의 P의 EJ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PEI의 트랜스포즈에 psi 베타 H의 PEJ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EI 내적 psi 베타 H의 PEJ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 그죠? 네,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EI를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PEI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이덴티티의 베타 감마의 EI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에다가 EI를 곱하게 되면 P라고 하는 친구의 컬럼 벡터가 나오는 거죠. i번째 컬럼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에 1, 0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1이고 이렇게 해주면 3이니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친구의 컬럼 벡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EJ는 뭐냐면 P라고 하는 친구의 J번째 컬럼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지금 내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si 베타 H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표현이 된 것 같으니까 이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를 조금 더 전개를 해볼게요. 자, 지금 WI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WI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려놓고 지금 P를 이용해서 WI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덴티티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감마를 지금 베타로 바꾸는 거니까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거니까 W 여기에 P의
i번째 컬럼 벡터는 뭐냐면 wi를 넣었을 때 걔를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pi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wi가 시그마 p ji의 vj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시그마 pji의 vj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wj도 마찬가지 시그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pj라고 하는 벡터랑 그 다음에 아니죠. 그냥 그렇게 쓸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시그마 pji의 v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시그마 j가 좀 겹치네요. j가 겹치니까 k라고 쓸게요. 시그마 ki의 v k 그죠? 여기는 시그마 li의 v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쓰고 나서 전개를 해보면 얘가 시그마 pki의pli의 h의 vk 내적 vk b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pj죠. j입니다. wj를 지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p의 i번째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랑 p사이 베타 h랑 p의 j번째 컬럼 벡터를 곱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게 다시 뭐냐면 pi 내적 p사이 베타 h의 pj인 거죠. 그래서 끝났죠. 네, 끝났죠. 얘랑 지금 같은 게 나왔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좀 조금 헤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약간의 그 이게 계산을 굳이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약간의 좀 머리를 써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결국에 이게 지금 같은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 트랜스포즈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P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 WI를 시그마 AJI의 VJ 이렇게 쓰고 그러면 P라고 하는 친구는 AIJ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거 그냥 다 노가다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걸 확인하셔도 되는데 약간의 머리를 써서 이제 노가다를 안 하고 계산을 한 거죠. 특히 뭐가 중요했냐면 이 트랜스포즈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내적 표현이 약간 유용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괜찮나요? 사실 내적 표현이 유용하게 활용됐다기보단 이거를 여러 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지금 사실 중요하게 쓰였던 거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러니까 p사이 감마 h랑 p사이 베타 h는 항상 컨그런트하다라는 걸 지금 보였는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B가 컨그런트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찾으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뭐 이거를 사실 거꾸로 돌리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컨그런트하면 B라고 하는 친구가 컨그런트하면 B를 P 트랜스포즈 p사이 베타 H의 P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가 p사이 감마 H가 되도록 감마를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P라고 하는 친구가 아이덴티티의 감마 베타가 되도록 감마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p사이 감마 h가 b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만약에 B가 컨그런트하면 그 컨그런트하게 만드는 인버티블 매트릭스 P를 잡아서 P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P에 대해서 P는 아이덴티티 감마 베타가 되도록 감마를 잡으시는다. 어떻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P의 컬럼 벡터가 그러니까 베타가 예를 들어 v1, 점점점, v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감마라고 하는 감마를 w1, wn 얘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w1부터 wn까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감마를 베타로 바꾸면 p가 되는 거니까
WJ는 시그마 PIJ의 VI가 되도록 WJ를 정의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죠? 제 맞는 얘기 하는 거죠. WJ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값말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증명이 끝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theorem 6.33을 증명을 했어요. 여기서 왜 인버스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change of basis잖아요. 감마를 베타로 바꿨어. 거기까지 좋아. 그럼 베타를 다시 감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트랜스포즈는 다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과정은 이 p를 곱해줘서 끝이 아니라 p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것까지 감마를 베타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적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p 트랜스포즈가 여기 pj로 들어가죠. 그죠? 이쪽에 얘가 얘로 바뀌면서 ei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즈의 역할도 감마를 베타로 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 친구가 감마를 지금 베타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베타를 감마로 돌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얘랑 얘 전부가 감마를 베타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타를 감마로 돌려주는 과정이 여기선 없어요. 이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하는 게 V 크로스 V에서 F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베이시스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걸 감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걸로 바꾼다는 건 정의역에서만 바꿔주면 되죠. 공역을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바꾸면 끝인 거예요. 이거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쓸 거니까. 근데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얘를 바꿔주면 여기서 베타를 감마로 바꿔주면 다시 감마를 베타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여기 이게 이제 V이기 때문에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P 인버스 AP라고 해가지고 베타를 감마로 바꾸고 감마를 베타로 바꾸고 감마에서 일한 다음에 다시 감마를 베타로 돌려줬죠. 베타를 감마로 돌려줬죠. 말이 꼬이는데 여튼 돌려주는 과정이 이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는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P 트랜스포즈 AP 형태로 생겼고 돌려주는 과정이 여기서 없다. 얘 둘 다 그냥 정의역을 바꿔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저블하다,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렬을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했듯이, 그죠? 바이리니어 폼도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이리니어 폼에 대응하는 행렬을 다이어고널 그거와 컨그런트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죠. 여기서는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중에서 시밀러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찾는 거라면 여기서는 그 매트릭스 중에서 컨그런트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푸는 문제랑 여기서 푸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대응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똑같은 문제는 아닌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 폼 버전에서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